제4화 상갑곡. 한립은 문대인 앞에서 치렀던 시험을 생각하며 자신이 수련하는 석실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곳에서 수련하게 되다니.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이 났다. 이 석실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의 절벽을 뚫어 만든 곳이었다. 바깥으로 통하는 문도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었다. 이런 조용한 연공실은 칠연문 최고의 신분과 지위를 지닌 문주와 장로, 그리고 당주들 외에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칠절당의 핵심 제자라 해도 말이다. 이런 석실은 오로지 고강한 내력을 지닌 인물이 수련하도록 지어진 것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 주와 인마에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대인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지 못했지만 기어이 장로들의 동의를 얻어내어 한립 한 명만이 이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립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단지 문대인은 그가 정식 제자가 된 후로 매일 자신이 복용하던 몇 종류의 단약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약초로 만든 탕에서 한립의 온몸을 씻게 하였다. 비록 그가 단약이나 약초의 이름, 공능 등은 알지 못하지만 문대인의 낯빛에서 이것들이 정말 귀한 것일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문대인의 노력 덕분인지 약의 효능 때문인지 한립의 수행 속도는 빠르게 향상되었다. 얼마 전에는 무명구결의 제1단계를 모두 익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단계를 넘어갈수록 몸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목숨에는 지장 없었지만 경맥 몇 가닥이 터져나갈 뻔했으며 내상도 입었다. 그때마다 문대인은 자신보다 더 긴장하며 치료에 힘썼고 한립의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야 긴장을 풀었다. 문대인의 모습을 보고 한립은 이것이 사제간의 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느낌도 있었다. 한립은 기지개를 켜며 석실을 나서 천천히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한립과 장석철은 따로 방을 쓰게 되었다. 장석철의 방을 지나면서 슬쩍 쳐다보았지만 그는 방 안에 없었다. 아마도 적수봉 아래 폭포로 수련하러 갔을 것이다. 정식 제자가 된 후에 문대인은 한립에게 의술에 관해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그의 서재에 있는 서책들을 살펴봐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변함없이 무공수련에 있어서는 무명구결을 수련하라 할 뿐이었다. 그리고 장석철에게는 일전에 말한 대로 그가 가진 다른 종류의 무공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장석철이 수련하는 무공인 상갑공은 매우 특이했다. 상갑공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문파의 무공으로 강호에서 아는 이가 극히 드물다 하였다. 많은 사람이 들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무공 수련과는 사뭇 달랐다. 보통 수련 과정은 처음에는 쉬웠다가 점점 어려워져 높은 경지에 다다를수록 공력이 곱절로 늘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갑공은 총 9성으로 나뉘어 3성까지는 다른 무공들과 별다를 바가 없지만 4성에 이르면 갑자기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다. 무공을 수련했던 많은 이가 대부분 이곳에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수련을 멈추거나 정체되어 나아가지 못한다. 더욱이 5성과 6성에 다다르면 이 수련의 고통은 이전에 몇 갑절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6성을 지나 7성에 이르기만 하면 그 이후의 수행은 다시 평화로워 막힘이 없고 매월 며칠간만 고통을 참아내면 된다. 이런 과정이 무공을 수련하고자 하는 이들을 뒷걸음치게 하고 이 무공이 사라지게 만든 주요 이유였다. 이 무공이 이렇게 기이하니 높은 경지에 오른 후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9성에 이른 사람은 마치 온몸에 단단한 갑옷을 두른 것처럼 칼에 베이지 않고 뜨거운 불에도 데이지 않으며
어떤 것으로도 상처 입힐 수 없다 하였다. 또한 호랑이와 표범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을 산채로 찢어 발길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이 무공을 아는 자라면 이것을 익히는 일을 흠모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무공의 창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구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해주는 바로는 그 역시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몸을 타고났기에 이 기괴한 무공을 창안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문대인은 있는 그대로 이 무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장석철은 이 고통스러운 수련 과정은 자신의 절박함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여겨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오직 상갑궁의 대단한 점에만 매혹되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무공을 익히겠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이 무공은 그에게 아주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는 단 2달 만에 상갑궁 일성의 정상에 다다랐다. 최근 장석철은 이 일성을 돌파하기 위해 문대인의 제안을 따라 매일 오전 적수봉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수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신통하고 묘한 효과가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이 관문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였다. 한립은 석실이 있는 신수곡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산중의 작은 길을 따라 버릇처럼 장석철이 있는 적수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립은 요 며칠간 매일 정시에 그가 수행하는 것을 보러 가곤 했다. 2 사람은 반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비슷한 집안 출신 때문인지 마음이 잘 맞아 친한 벗이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장영도 지금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단지 일성에서 그런 큰 괴로움을 참아야 하다니, 이후에는 피부 껍질을 몇 겹이나 벗겨내야 할지도 몰라. 한립은 고통스러워할 장석철을 생각하며 길을 걸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대로 황천길로 갈 수도 있어. 문대인님께 다른 무공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어. 목숨 구하고 봐야지. 한립은 친한 벗이 고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짐했다.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자 늦가을에 접어들어 붉게 물든 나무들이 길목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었다. 곳곳에는 낙엽과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산봉우리에서 희미하게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소리가 뒤섞여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한립은 마음이 더 씁쓸해졌다. 이것은 백단당의 사형들이 새로 입문한 사제들에게 격투 훈련을 시키는 중이기 때문이다. 다른 제자들이 수련하는 것처럼 자신도 진짜 검과 돌을 들고 마음껏 휘둘러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문대인은 이런 것들에 손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또 다른 사형을 찾아가 무공을 배우는 것도 역시 금하였는데 구결을 수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한립은 그저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가끔 왕래가 있는 제자들에게서 도검을 빌려 몇 번 휘둘러 보고는 돌려주곤 했다. 그는 구결을 수련할수록 이것이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같이 입문한 제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자신은 도리어 그 자리에 머물러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장석철만 보아도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터워져 이제 웬만큼 맞아도 멀쩡했고 힘도 이전에 비해 크게 세졌다. 한립은 한편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만약 문대인의 문화에 들지 못했다면 김영제자 시험에 통과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집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붙이지 못했을 테지. 한립의 마음속은 여전히 말 못할 잡념들로 가득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산만해져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못했다. 그가 다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한립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갑자기 숲을 사이로 쓰러지듯 주저앉고는 양손으로 오른발을 감싸쥐었다. 갑작스런 고통으로 한립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찌릿한 통증이 엄지 발가락부터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비교적 두껍고 긴 나뭇가지 하나를 짚고 조심스레 일어섰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휘휘 저어 두껍게 쌓인 낙엽을 헤쳐보았다. 그곳에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땅속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가늘고 긴 형태의 둥근 병이었다. 이게 뭐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생긴 것은 흔히 볼 수 없는데. 한립은 이 물건에 흥미가 생겨 발의 아픔조차 잠시 잊어버린 듯 했다. 손으로 병의 입구를 문질러 보니 병 본래의 빛깔이 드러났다. 병 바깥쪽에는 푸른빛의 잎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작은 마개가 입구를 꽉 막고 있었다. 마개를 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흔들어도 봤지만 무언가 담겨있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한립은 더욱 궁금해져 땅에 내려놓고 밟아보았지만 발에 극심한 고통만 더해질 뿐이었다. 제길! 발이 더 부어오르는 듯했다. 빨리 처소로 돌아가 약을 발라줘야 내일 이어질 수련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한립은 병을 나뭇잎으로 대충 닦고는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절뚝거리며 되돌아갔다. 그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몇몇 사형들이 놀라는 듯했지만 그에게 말을 걸진 않았다. 아무도 이 어린 사제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듯했다. 처소로 돌아와 상처를 살펴보니 붉게 부풀어 올라 엄지발가락이 하늘로 솟은 듯했다. 그는 문대인이 정성을 다해 제조한 약을 꺼내 발랐다. 원래는 장석철이 상갑궁을 수련하며 외상을 입을까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립이 먼저 사용하게 되었다. 뚜껑을 열자 짙은 약재의 향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다. 곧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 욱신거리는 것도 줄어들었다. 곧 깨끗한 천을 찾아 상처 부위를 감싸고 신발을 신었다. 역시 문대인이야. 일이 바로 효과를 보이다니 아픈 게 많이 가셨어. 그는 천천히 앞뒤로 걸어보았다. 그러다 아까 챙겨둔 병이 눈에 띄었다. 헝겊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자 병의 본래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다. 병은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그가 갖고 있던 약병과도 비슷하거나 약간 작았다. 병 전체가 흐릿한 녹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색을 입힌 것이 아닌 본래 고유의 색 같았다. 또 아까 어렴풋이 보았던 잎과 꽃의 문양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다. 꽃은 살아있는 듯 정교했다. 그 위를 더듬어 보니 볼록 튀어나와 있어 진짜 나뭇잎을 끼워 넣은 것 같았다.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니 매우 무거웠다. 그것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한립은 그 병 안에 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했다. 있는 힘껏 병을 비틀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병과 마개를 같이 구워내기라도 한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팔이 점점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병이 열리지 않을수록 한립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고 그 안에는 분명 진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한립은 그것을 가지고 잠시 멍하게 바라보다 생각했다. 장영이라면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장석철은 수십 근에 달하는 물동이를 들 수 있었고 날아다니듯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